그래서 저희는 개발자를 뭐 대체하겠다 이런 역할로 전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개발자가 좀 일을 쉽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기획사항, 요구사항을 다 나온 상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은 솔직히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세부적인 코딩은 뭐 구글에서 검색하고 AI가 주고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직화하는 능력. 즉 요구사항을 개발 형태로 바꿔주고 그 개발 코드를 조직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이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코드의 안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획한 디자인을요 자동으로 코딩화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펑션12인데요 이 펑션12의 CTO님 박범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자인 투 코드 서비스 펑션12의 CTO를 맡고 있는 박범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CTO님, 저희 이제 펑션12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CTO님의 커리어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에서 이제 컴퓨터 전공을 졸업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일대학원 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마치고 박사는 수료까지 하고 처음 진행한 거는 의료정보 시스템에 관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 연구실에 있으면서 그때 외부에서 의료정보 이제 연구 레지스트리 그리고 ECRF라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발 의뢰를 받게 됐고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다른 의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좋으니까 다른 분들도 써보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사업화해서 만들자 해서 처음 창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레지스트리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돌봄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창업을 했었고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앱이나 웹 쪽을 개발하려고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당시 막 좀비들이 유행해서 좀비 게임 만들고 싶었고 그 게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서점에 가서 시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구매해서 고등학교 1학년 야자 시간 동안 주말 동안 계속 보고 이제 처음에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공학부도 들어간 거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컴퓨터 공학과 프로그래밍은 다른 거였어요, 생각보다. 이게 달랐기 때문에 저는 또 프로그래밍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1학기 말부터 중앙도서관에서 있는 온갖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달랐었나요? 컴퓨터 공학은요, 일종의 어떠한 해결법, 공식, 아니면은 뭐 수학적인 어떤 모델, 그것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코드로 옮겨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유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분류를 잘 한다든가, 아니면 영상에서 뭘 디텍트 한다든가, 이런 게 컴퓨터 공학적인 사고에 가깝다면, 프로그래밍은 이제 좀 더 개발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어떤 걸 개발할 때 유저가 원하면 뭐 클릭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서버 처리해야 되고 DB 저장해야 되고 이런 많은 흐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고 아키텍처를 성립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두 개가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책을 계속 보면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프로그래밍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지식을 거의 독학으로 쌓으신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맞습니다. 그럼 그 독학을 함에 있어서 노하우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공부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보면 재미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한마디로 컴퓨터라는 게 일종의 OS나 수많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갖춰진 작은 세계 같은 개념인데 그 안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명령어가 어떠한 현상과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원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알수록 제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었고 더 많은 걸 보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 보게 돼서 여러 가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태도부터가 다르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메타코드 구독자분들도 이제 비개발자신데 개발자로 전향을 희망하신다던가 좀 늦은 나이에 석사 과정을 밟고 박사 과정을 밟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CTO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컴퓨터 공학과 프로그래밍과 개발이 서로 다르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결정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컴퓨터 공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적인 뭐 아니면은 좀 과학적인 면이 좀 더 강하고 그 부분이 어떤 서비스 개발할 때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거기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과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영재분들이 석사 박사를 밟으면서 수많은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내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든 논문 중에 손에 꼽히는 좋은 논문들의 많은 논문들이 GitHub에 라이브러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컴퓨터에 관한 지식 말고 공학적인 지식은
개인적으로 그쪽을 깊게 파실 걸 아니면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하면 좋겠지만 네. 필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과 개발이 어떻게 다르냐면, 개발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엔. 네. 보통 원하는 서비스와 결과를 만드는 건데, 프로그래밍은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못 하더라도 개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개발자로서 참여하려면 프로그래밍을 더 잘해야 될 뿐이죠. 여러 개발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큰 분이 있고, 그냥 프로그래밍 자체를 잘하고 싶다는 분이 따로 있어요. 본인이 어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가 대두가 되고 계속해서 이 AI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IT 시장 또한 흐름이 많이 바뀔 것이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개발자 포지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T 시장, 채용 시장에서 AI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개발자의 직군들이 좀 달라지실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생성형 AI라는 건 결국에는 대화, 일종의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응답의 형태가 한글이 되든 영어가 됐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든 결국에는 질문지에 답을 하는 단순한 과정들은 많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원하는 타겟 코드에 대한 걸 명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결과는 분명히 AI에서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넘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개발자로서 내가 그러한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문구, 예를 들면 만들어진 기획사항, 요구사항을 다 나온 상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은 솔직히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AI 시장에서 있어서 개발자로의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분들이나 개발자로의 전공의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이나 이쪽의 요구사항은 되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이 뭘 구매했으면 좋겠다, 뭘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간략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구체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려면 많은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의 디테일한 코딩을 하는 일명 능력들이 중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세부적인 코딩은 구글에서 검색하고 AI가 주고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직화하는 능력. 즉 요구사항을 개발 형태로 바꿔주고 그 개발 코드를 조직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이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펑션 12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펑션 12는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펑션 12는 디자인 데이터를 피그마나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프론트엔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치 피그마 데브 모드처럼 인터페이스가 돼 있고요. 그래서 피그마 디자인을 똑같이 다 렌더링 해주고 거기 위에서 특정 객체를 누르면 피그마처럼 CSS 데브 모드처럼 나오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조 분석을 다 해요. 구조에 맞춰서 태그가 전부 다 나옵니다. 맞춰서. 아니, 그러면은 기획한 디자인을 그냥 갖다가 펑션 12 붙이면 그대로 코딩화 돼가지고 화면으로 띄워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디자인을 가지고 오고 난 뒤에는 이제 처음에 초벌에 한 30초? 네. 30초 분석이 다 끝나고요. 그 이후부터는 클릭하면은 보통 1초 이내에 반응이 네.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완벽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저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모든 걸 커버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대신에 이제 좀 모양적인 거는 거의 다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를 대체하겠다 이런 역할로 전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개발자가 좀 일을 쉽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럼 현재는 일반 고객들도 프리랜서 개발자들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도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저희께 V1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V1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 말에 오픈을 해서 네.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V2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V2 서비스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V1 서비스도 현재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디자인 투 코드 서비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에서도 디자인 투 코드를 내부 팀이 진행해서 외부에 공개한 것도 있고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네.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 언어라고 하면 타입스크립트나 그리고 리액트나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언어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은 HTML, 리액트, 플러터, JS랑 타입스크립트 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ue.js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넥스트도 추후에 지원할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 마련되면 프레임워크 붙이는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라서 알고리즘에 현재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 거네요. 네, 추후에 확장 가능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펑션 12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AI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 용량이 작으면 압축을 푼 상태에서 80메가? 크면 400메가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오픈 AI나 이런 게 컨텍스트 16K로 넣어도 네. 많이 넣어야 40KB, 50KB 내외밖에 네. 못 넣는데 400메가짜리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AI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로 처리해야 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코드로 다 처리하고요. AI에 처리한 부분도 로우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질문 답변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용자가 볼 때는 이거는 가로를 풀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채울 거냐 이게 애매할 때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선택지를 주고 그걸 네. 고르게 해서 판단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AI의 호출 횟수도 줄어들고 비용도 적어지면서 오히려 정확도가 좀 올라가는 장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펑션 12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야심차게 얘기 드리면 저희 이제 툴이나 자동화 도구로 그런 부분을 복잡하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원하는 로직과 서비스에 네.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네.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코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펑션 12 저희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